여러분이 설득하려는 그 대상은요, 여러분 생각만큼 같은 욕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옷을 사러 가면요, 저한테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머, 고객님, 이 양복 입으시니까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제가 젊어 보인다는 그 판매원의 얘기를 좋아했을까요? 별로였을까요? 좋아했을 것 같죠. 저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갔지만 또 좀 연령대가 있으신 또 CEO 분들의 모임이라거나 또 은퇴자 분들의 모임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도 강의를 갑니다. CEO 모임이나 은퇴자 모임에 가면요, 그분들의 평균 연령에 비해서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젊어 보이고 싶겠어요? 아니면 적절히 지긋해서 그분들하고 CEO 분들하고 은퇴자 분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젊다라는 거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누구나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는 다 다릅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가자. 그리고 여행사에서 듣고 온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와, 체험거리가 그렇게 많다네? 근데 우리 배우자는 체험 싫어해요. 난 가서 와인이나 3병 먹고 그냥 편안히 쉬었다가 낮에는 좀 바닷물에 발만 살짝 담그고 선탠이나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뭘 스킨스쿠버를 하고 보트를 타고 난 그런 여행은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여행을 가는 이유들이 또 여행에서 원하는 것들이 각양각색 다르다는 거죠.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각양각색 다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각양각색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득할 때 중요한 건요, 요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해서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맞춤형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맞춤형 제안하라. 상대의 욕구에 딱 맞춰주라는 거죠. 여보, 이번 해외여행은 말이야, 체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오로지 와인만 먹다가 당신은 다음날 피곤하면 모래사장에서 그냥 널브러져 자면 돼. 내가 애 데리고 갔다 올게. 당신한테 딱 맞는 여행 아니야? 맞춤형 제안을 해야 됩니다. 서로 체험이 있더라도 당신은 안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예,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 다음은요, 설득에서 또 커뮤니케이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다니는 딸이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머니, 내가 친구들이랑 단체 깨톡방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 할머니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네, 깨톡방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언어로 번역해 줍니다. 친구들이랑 단체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내일 영화 보러 가기로 했대요. 문자 메시지는 아시거든요. 상대의 언어로 얘기하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전문 용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상대가 못 알아듣는 어려운 표현으로 훅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가끔 제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야, 너 직업이 뭐야? 나 HRD 컨설턴트야. HRD? 대부분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HRD는 인적 자원 개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저희 업계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에 가서 강의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해. 그렇구나.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상대의 언어로 말하는 것의 첫 번째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의 관점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상대의 관점이란 이런 겁니다. 제가요, 매일같이 강의하러 가면 오늘은 아주 그 장소 안내를 잘 해주셔서 제가 어려움 없이 찾아왔는데 이런 상황을 종종 겪습니다. 주차장에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은 내비게이션은 이제 딱 끊겼는데 그 건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전화합니다. 담당한테. 과장님, 저 심재용 강사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못 찾겠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강사님, 그러세요? 그러시면요, 큰 길 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큰 길이 어디예요? 올라오는 건 어디예요? 내려가는 건 또 어디고? 그건 너만 알지. 자기는 보이니까. 네, 더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차장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시군요. 빨리 오셨네요. 강사님, 그러시면요, 주차장에서요,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건물을 바라보면서 왼쪽은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자, 건물을 등지고 주차장에 있을 수도 있죠. 건물을 등진 상태에서 왼쪽은 어디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설득할 때는요, 대화의 중심이, 주제의 관점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득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관점이 상대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하라. 시작. 상대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하는 게 뭐지? 이 말을 알아들을까?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한 거죠. 자, 7번째는요.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는 건 상대한테 맞춤 언어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대의 환경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의 상황에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사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의 공통점. 예를 든다.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그래서 가끔 기업에 강의하러 가면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괜찮았습니까? 대답해야 될 박자에서 대답을 안 하시고. 자, 여기서 잘 들은 것들을 저 문 열고 나가시면서 여기다가 반납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납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이걸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처럼 잘 안 되죠. 나가서 하다 보면 뭔가 들은 것만큼 잘 안 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또 들은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교육은 여러분 인형에, 북치는 인형에 등에 태엽 감는 인형 보셨나요? 못 알아들을 법한 젊은 분들이 오셨는데 잘 알아들으셨네요. 네. 북치는 인형에 태엽을 감는 것이다. 태엽을 꽉 완전히 감아두면 인형이 어때요? 북을 빨리 치죠. 근데 이제 태엽이 조금씩 풀려가면요, 툭툭툭툭툭 하다가 멈춥니다. 여기서 이렇게 배우고 나면요, 저는 세일즈, 설득, 협상 이런 것들을 주로 강의를 하는데, 막상 나가서 해보면 안 되기도 하고, 또 그걸 잘 적용하기까지는 내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쳐요. 지쳐서 원래 자기가 하던 행동, 원래 자기가 하던 말의 패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엽이 풀린 거예요. 처음에는 투투투투 치다가 멈췄어요.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교육받으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업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개월 후에 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교육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설득 메시지를 상대와 관련되는 그 사람의 얘기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4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여러분을 믿고 관심도 있고 여러분이 제안하는 게 마음에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급하진 않아요. 거절하는 사람들의 대체로 가장 많이 나오는 흔한 거절이 이겁니다. 생각해 볼게. 뭘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는 사람 치고 다시 연락 주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생각해 본다는 건 그럼 거짓말일 확률이 높을까요? 진심일 확률이 높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이 뭘 제안했는데요.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해 봐야 되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좀 더 검증해 봐야 되니까, 더 좋은 안이 있는지 내가 좀 더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침 조식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볼까? 그런데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게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짓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거절할 때 첫째는요, 이게 진심인가 거짓말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을 파악하자.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진심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급하지 않죠. 여러분이 나한테 여행 가자고 했어요. 그래, 난 정말 조금 더 당장 내가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회사 상하정도 보고 내 건강 상태도 보고 내 자금 상황도 보고,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친구야, 여보, 미안한데 내가 지금 여행 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 모일 때까지 좀 기다리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더라. 알았어, 생각해볼게. 아이고 뭐 베트남 거기서 지난번에 무슨 교통사고 났대도 막 딴 데 알아봐. 거짓말하는 거야. 변명하고 핑계를 대서 그 제안을 벗어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빨리 결정짓도록 하는 것, 빨리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은 설득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빨리 행동 짓게 할 수 있느냐?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요, 엊그제 미용실에 갔습니다. 자주 가는 단골 미용실입니다. 미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 고객님, 이렇게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머리를 손질하러 오시네요. 그래서요, 제가요 고객님께만 특별히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만 딱 드리는 혜택이 있는데요. 50만 원 결제하시면 50만 원은 플러스 1이죠. 1 플러스 1. 50만 원 결제하시면 50만 원 추가로 적립되는 혜택이 오늘만 있습니다.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안 드릴 수 있는 한도가 헤어 디자이너마다 딱 3명의 고객들께만 제안할 수 있는데, 제가 2분께 제안을 드렸더니 서슴없이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딱 1분께만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인지 모르셨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전 50만 원을 결제하고 왔습니다. 한정판이다. 오늘까지만. 요거 지금밖에 안 되는 우리를 빨리 결정 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결정을 안 내리는 사람에게, 좀 더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고 결정을 미루려는 사람에게 시간으로 이게 마지막이야, 이 혜택은 오늘만 돼 라고 압박을 주면요, 조금 빨리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만약에 여행으로 예를 들면요, 여행 이제 여러분을 믿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안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결정을 미루고 있을 때, 여보, 그런데 이게 오늘까지 가야 와인 2병이 공짜라는구만. 다음 주에 우리가 계약하면 와인 2병 그냥 우리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거야.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적인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설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한테 좋은 이익은요, 곱해서 설명하고요, 비용은 우리한테 손해가 나는 것은요, 나눠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는데 100만 원이 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100만 원? 이런? 미쳤어? 지금 100만 원이 지금 애 이름이야? 이건 나누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보, 무이자 10개월이 가능하다는구만. 10개월이면 한 달에 뭐 10만 원이네. 아유, 그래봐야 하루에 얼마야? 3만 원. 당신 소주 한 잔 먹는 돈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면 와인 매일 2병. 우리한테 좋아지는 이익은요, 곱합니다. A안보다 B안이 4만 원, 우리 아이 학원을 보낸다고 가정합니다. 학원은 돈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똑같이 좋은 학원이고 선생님들도 친절한데 B학원이 4만 원이 더 싸요. 4만 원? 에휴, 그까짓 게 뭐 큰 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혜택은 곱해줘야 됩니다. 4만 원 곱하기 12달이면 48만 원입니다, 어머님.
48만 원을 10년으로 계산하면요 480만 원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계속 꾸준히 다니시면요 우리 재용이 대학 갈 때 첫 등록금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곱해서 이 곱한 것의 값이 상대가 좋아할 법한 걸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이익은 곱하고 손해는 나누어라. 손해는 나누어라. 네. 자, 이제 설득하는 것의 마지막입니다. 확신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여보, 우리 여행 가자. 나도 여행 가고 싶어. 그때 배우자분이 바쁘고 돈도 드는데 그 무슨 여행이야. 여행 가면 그 뭐 효과가 있어? 글쎄, 나도 그건 명확하진 않은데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갖고 설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머리 잘 감으셔야 됩니다. 머리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갖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아이를 키워본 아주 극소수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두려움을 줬습니다. 너 이 약 안 먹으면 내일 놀이공원 없을 줄 알아? 너 이 약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서 놀이공원에 갈 거고 엄마가 내일 솜사탕도 사줄 거야. 혜택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약을 먹일 때 이런 갖은 방법을 썼습니다. 협박도 했다가 두려움도 갖게 했다가 혜택도 제시했다가. 그런데 저도 아이 키워봤습니다만 그런 정도 혜택까지 좀 아이들이 눈도 시큼하지 않죠. 아이고 솜사탕 정도야 우리 아빠가 원래 사줄 건데 뭐. 어지간한 혜택 가지고는 요즘 약발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얼레 보고 달래 보고 하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셨죠? 팔을 꺾으셨죠? 그래서 강제로 입에 넣으셨죠? 그래 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그래 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동 학대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커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우리는 그 아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팔을 꺾어서까지 강제로 약을 먹였습니다. 왜 그러셨던 거예요? 이 약을 우리 아이가 지금 먹기 싫어하지만 이 약을 먹는 것이 우리 아이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확신. 지금 너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지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폐렴이 될 수도 있고 큰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강제로라도 먹는 거야라는 그 여러분의 확신에 단 1%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100%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요 이런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거절해 올 때 그 거절을 여러분이 타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을 전달하라. 예.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10가지의 거절해 올 때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는지, 이 거절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절의 유형을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못 믿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못 믿겠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관심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관심 없다. 자, 세 번째는 마음에 안 든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자, 네 번째는 네, 맞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급하지 않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못 믿겠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난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신뢰를 줘야 되죠. 또 내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당신한테 이런 걸 제안하는 건 아니야. 나는 당신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 인간적인 신뢰를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전문성도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여행에 대해서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10년 동안 여행을 얼마나 많이 살펴봤어. 전문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전문성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제3자의 권위 있는 누군가의 설득력 있는 논문, 통계자료, 신문 기사 등등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우리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 없다, 필요 없다예요. 사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누군가로부터 설득 혹은 제안을 당합니다.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설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단지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단지를 보면서 저걸 내가 읽어볼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0.3초의 시간을 쓴답니다. 그럼 그 0.3초의 시간 동안 내 관심 있는 딱 한 단어가 보이면 받고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까 지금 허리 디스크가 와서 병원을 가봐야겠는데 디스크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디스크 세 글자가 있어요. 받습니다. 관심을 유발하는 것은 설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설득하려는 대상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전단지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단지를 막 주면 나는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지금 안정적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걸어서 어딘가를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자고 우리 배우자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가지 않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잘 안 먹히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여행 안 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죠.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행을 안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너희들이 앞으로 아침을 먹을 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그 불이익한 상황들을 두려움을 갖게 하고, 반대로 여행 갔다 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지, 여행 가서 당신은 와인 2병, 우리 아이들에겐 여러 가지 체험, 혜택을 상상시켜서 관심 없는 사람을 관심 갖도록 흔들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여러분을 믿고 또 관심도 있습니다. 그래. 여행 가는 거 필요하겠네. 아까 저 사람이 어디 여행 가자고 했을 때 내가 못 믿었는데 무슨 박사님이 거기가 요즘 뜬다고 얘기했다는구만. 그래, 거기 한번 알아보자. 믿었습니다. 또 여행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여행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어디 가자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걸 얘기하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제안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지를 잘 파악해서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해서 맞춤형 제안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급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결정을 미루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더 비교해보고 더 검토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결정하면 무엇이 좋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빨리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